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주말 휴일이자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광주 전남은 맑은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유명 산과 관광지는 가을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국화꽃이 만개했습니다. 흰색, 노란색, 보라색, 형형색색 가을꽃으로 수놓아진 공원에서 나들이객들은 가을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활짝 핀 코스모스와 핑크 뮬리도 이제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못 놀다가 추워가지고 못하다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놀러 왔거든요. 친구 가족이랑 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남산공원에 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와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직 단풍이 물들지는 않았지만 무등산에도 가을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 등산하기 좋은 기온이 이어지며 오랜만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등산객들의 발길도 가볍습니다.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등산 좀 두렵긴 한데 좀 한번 정상까지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광주 전남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쌀쌀했지만 낮 기온은 최고 21도까지 오르며 따뜻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단풍은 지리산의 경우 10월 마지막 주에 절정에 이르겠고 무등산은 11월 첫째 주에 가장 붉게 물들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내일 오후 3시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 10일 당내 경선 종료 후 14일 만으로 경선 과정에서 생긴 깊은 감정의 골을 해소하고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안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지난 이틀 동안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고 진도에서도 일용직 외국인이 확진되는 등 외국인 중심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근로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4명, 전남에서는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낮과 밤 기온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이들로 아동 병원마다 북새통입니다. 특히 최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고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3살 지유리는 며칠 전부터 열이 떨어지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마다 빈 입원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통원하며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일반 감기 갔다가 열이 좀 오래 가고요. 후두염 쪽으로 지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수액 맞으러 왔어요. 최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6세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9도에 이르는 고열이 사흘 이상 이어지고 모세기관지염이나 후두기관지염 등 숨쉬기 어려운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달 전에 비해 환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도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해도 입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열나고 기침하고 그럴 때 코로나 검사가 주가 아니고 호흡기 PCR 먼저 꼭 하셔야 되고 걸리면 꼭 병원에 오셔서 수액 치료나 그렇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낮아지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여수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12층 규모의 숙박시설에서 외벽 간판을 정비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 사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여수시 대여자도 남서방 3km 해상을 표류하던 9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승선원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신고자 등 2명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이틀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30억대 사기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부실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2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계좌 내용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드라마 모래시계 속에 나온 조폭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광주 전남 출신 민족 민주열사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모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호남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행사위원회는 과거 열사들이 외쳤던 주제가 여전히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미를 담은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광주 전남 민족 민주열사 65명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추모제는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올해는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가전제품들은 전파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전파와 첨단 ICT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설립돼 올해로 56년째를 맞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입니다. 석박사급 연구원과 방송통신기술직, 일반직 공무원 등 190명 규모의 국내 최대 전파 관련 연구기관으로 전파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만들고 연구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파관리소는 각종 전파, 무선 설비 허가를 내주고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검사와 모니터링을 맡게 됩니다. 기업들도 그 기준에 맞춰 모든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품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정보기기의 기본이 되는 ICT 국가 표준을 만들고 우리 제품과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국제 표준화에도 집중합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생활 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해 해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미래 전파 자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2030년에 시작될 6G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 중소기업들의 전자파 시험장을 최근 5년간 300차례 무료로 개방하고 지자체, 대학들과 함께 드론과 AI 등 4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립전파연구원이 빠르고 안전한 전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들의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의 월 지급금 상향, 담보 설정 농지의 가입 조건 완화 등 개편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돼 누적 가입 건수 19,000여 건에 월 평균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 조건 완화 등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세계 20여 개 국가와 공동으로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올해로 16회째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27개국이 참여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실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별 정보보호 체계와 침해 사고 대응 사례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 기술적 내용을 공유해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첫 시상식이 오는 27일 서울의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을 전 세계에 알린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자로는 벨라루스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한 벨라루스 출신 영상기자 마킬 아르신스키 등 3명이 선정됐고 5.18 민주화운동 초기 참상을 최초로 알린 고 유영길 미국 CBS 서울지국 영상기자가 5월 광주상을 수상합니다. 전남대학교가 이달 말까지를 인문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문학 행사를 펼칩니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은 최근 미얀마와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와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강연회와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특별 강연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시민이 직접 창작의 주제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문학이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